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 온 한 외국 소녀가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단 하나의 문자를 붙잡고 운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물과 희망, 그리고 놀라운 선택.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중동의 분쟁 지역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리마입니다.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함께 고향을 등지고 낯선 땅으로 오게 된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폭격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던 고향 마을은 이제 전쟁의 폐허만 남았고 우리 가족은 그 혼돈 속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한국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발을 들이게 되었죠.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뎠을 때의 그 압도적인 감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형형색색의 간판들과 현란한 불빛, 그리고 귀에 들어오는 모든 소리가 마치 외계 언어처럼 느껴졌어요. 부모님은 생계를 위해 당장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어머니는 식당 뒤편에서 그릇을 닦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 첫 등교한 날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저를 교실 앞에 세우고 학급 친구들에게 뭔가를 설명하셨지만 제 귀에는 그저 이해할 수 없는 소리로만 들려왔을 뿐이었어요. 교실 안에 흐르는 침묵과 저를 향한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지? 왜 여기 있는 거지? 말은 이해하지 못했어도 그 눈빛에 담긴 의문은 읽을 수 있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주변의 미세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옆자리 아이가 슬그머니 의자를 조금 멀리 당기는 소리,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그리고 누군가 친구에게 속삭이는 제 뭐라는 거야? 한국말도 못하는데 왜 왔대? 라는 말이 귓가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말의 정확한 의미는 몰랐지만 목소리에 담긴 거부감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죠. 점심시간은 더욱 외로웠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구석 자리에 앉아 어머니가 정성껏 싸주신 고향 음식을 혼자 먹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떠들썩하게 모여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의 동그라미 안에 저는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말을 걸어올 친구가 없어 창가에 혼자 서서 운동장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눈이 마주칠 때마다 다른 아이들은 황급히 시선을 돌렸고 마치 제가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생님들도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눈치였어요. 수업 시간에 이해하지 못하는 제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모르셨나 봅니다. 그럴 때마다 소외감은 더 커져만 갔죠. 하교길은 눈물을 참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께 학교 생활에 대해 물으실까 두려웠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하루 종일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다 한가운데 혼자 떠 있는 듯한 그 고립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항상 피곤해 지친 얼굴로 저를 맞이하셨고 아버지는 보통 늦은 밤에야 돌아오셨어요. 좁은 원룸 한켠에 앉아 고향 친구들을 그리워하며 혼자 눈물을 훔치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매일 밤 저를 괴롭혔어요. 밤에는 종종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교실에서 모든 아이들이 저를 둘러싸고 손가락질하는 꿈, 도망치려 해도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는 꿈이었죠. 소리를 지르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땀에 젖은 채 깨어날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아침마다 학교에 가기 싫다는 생각뿐이었지만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한국어를 거의 배우지 못한 채로 말이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제쯤 이 나라의 말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간절한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희망의 씨앗이 곧 제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제 상황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실 구석자리는 제 몫이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도 저는 외로운 섬과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수업이 끝난 후 저를 불러 세웠어요. 무슨 일일까? 내심 두려웠습니다. 선생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자리에 앉으라는 듯 손짓하셨어요. 책상 위에는 노트와 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리마, 우리 함께 한글 공부 시작해 볼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트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을 적으셨습니다. 그 옆에 제 이름도 써주셨죠. 리마라고요. 이건 내 이름이야. 리마. 선생님이 글자를 하나씩 짚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랑, 한국에서는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써. 그 순간 뭔가가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매일 방과 후 30분씩 선생님과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음과 모음을 익히는 것부터였어요. 발음이 어려워 혀가 꼬이기도 했지만 선생님은 인내심으로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리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문장을 처음으로 완성했을 때의 기쁨은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리마, 이제 한글을 조금 알게 되었는데 반 친구들에게 인사해 볼래? 다음 날 아침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실의 분위기가 변했어요. 몇몇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 뒷자리에서는 박수 소리도 들렸죠. 그날 점심시간 지은이라는 여자아이가 말했습니다. 리마, 같이 밥 먹을래?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한글 공부는 계속되었고 선생님은 점점 더 다양한 표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글은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재미있었어요. 집에서도 부모님께 배운 한글을 보여드리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한글을 읽는 모습을 보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어머니는 저와 함께 간단한 단어들을 따라 쓰시며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셨죠. 학기가 끝나갈 무렵 선생님은 내 꿈에 대해 써보라는 과제를 주셨어요. 밤늦게까지 고민하며 글을 썼습니다. 다음 날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펴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어요.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한국에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처럼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간호사가 될 거예요. 말을 마치자 교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리마가 말을 했다. 누군가 외쳤고 다른 아이들도 박수를 쳤죠. 그날 이후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쉬는 시간에 혼자가 아니었어요. 몇몇 친구들이 제게 말을 걸어왔고 함께 급식을 먹자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한글은 제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달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소리 없는 그림자가 아니었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고 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제게 희망의 불씨를 켜준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저는 더 큰 도전을 마주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어려워진 수업 내용, 그리고 더 깊이 있는 한국어 실력이 필요했죠. 사전을 뒤적이는 밤이 많아졌어요. 첫 학기 중간고사에서 저는 낮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국어와 사회가 어려웠어요. 한국에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내 꿈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발표문을 준비했습니다. 왜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를 정리했어요. 발표 당일 교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마입니다.
제 꿈은 간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중동에서 전쟁을 피해 한국에 왔어요. 처음엔 말이 통하지 않아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친구들 덕분에 한국어를 배웠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요.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저는 외국인 환자들을 도와주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언어의 장벽으로 더 아픈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간호사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이에요. 이 나라에서 받은 따뜻함을 나누고 싶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교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국어 선생님의 눈에는 감동이 있었고 친구들은 놀란 표정이었죠. 발표 후 친구들이 다가왔습니다. 리마, 내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어.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줄 몰랐어. 민지가 말했어요. 수연이도 나도 간호사가 꿈인데 같이 공부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 발표로 저는 반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말 못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꿈이 있는 리마로 불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친구들이 설명해 주었고 점심시간에도 함께 어울렸어요. 학기 말 국어 선생님이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리마, 너의 한국어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구나. 내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주 진솔해. 그 마음을 잃지 말고 계속 노력하렴. 선생님의 격려로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에 참여했어요. 급식 도우미 활동을 하고 독서 동아리에도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중학교 2학년 때는 글짓기 대회에도 참가했습니다. 나의 두 번째 고향이라는 주제로 한국에서의 경험을 썼어요. 놀랍게도 제 글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소식지를 오려 집 벽에 붙이셨어요. 한글이 이렇게 내 인생을 바꿀 줄 몰랐어.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글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제 꿈을 향한 길이 되었어요.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글자 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네요. 앞으로는 1500자를 정확히 맞추겠습니다. 다음 챕터를 바로 1500자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은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날 담임 선생님은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리마, 너의 꿈을 응원해. 간호학과 입시 안내 책자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더 강한 결심이 생겼어요. 반드시 간호사가 되겠다고요. 고등학교 첫날, 저는 한국어 능력 시험책을 들고 등교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려면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교실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중동에서 온 리마입니다. 제 꿈은 간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된 후 공부량은 훨씬 늘어났습니다. 특히 생물학과 화학은 간호학과 진학을 위해 꼭 필요한 과목이었어요. 용어들이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단어장을 만들어 외웠습니다. 항상성, 세포 분열, 유기화합물 같은 단어들이 제 노트를 가득 채웠죠.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은 더 힘들었어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때로는 문이 닫힌 후에도 복도 불빛 아래에서 문제집을 풀었죠. 주말에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며 작문과 듣기 실력을 키웠습니다. 처음 본 모의고사에서는 중급 수준에 그쳤어요.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했고 신문 기사도 매일 한 편씩 읽었어요. 목표는 한국어 능력 시험 6급,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드디어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봤어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리마, 너는 할 수 있어. 그 믿음이 제게 큰 힘이 되었죠. 시험 결과는 5급이었습니다.
최고 수준은 아니었지만 대학 입시에 충분한 점수였어요. 결과를 확인했을 때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전 한글을 처음 배우던 그날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새삼 느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 원서를 쓰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세 곳의 대학 간호학과에 지원했어요.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중동에서의 어린 시절, 한국에 와서 겪은 어려움, 그리고 한글을 통해 찾은 희망까지요. 합격 발표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새로 고침할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어요. 그리고 마침내 합격 글자가 보였습니다. 게다가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죠. 저는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질렀고 어머니는 펑펑 울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한글은 저의 날개예요. 저는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날 밤 일기장에 그렇게 썼습니다. 한글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한글은 제게 단순한 언어가 아닌 미래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저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한글을 통해 얻은 꿈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대학 생활은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간호학과 새내기로서 첫 오리엔테이션 날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수십 명의 낯선 얼굴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도 적응할 수 있을까? 새삼 걱정되었죠. 첫 수업은 기초 해부학이었어요. 교수님이 전문 용어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골격근, 심내막, 간지렉 같은 단어들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수업 후 도서관에서 의학 사전을 찾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학과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리마 학생, 수업 따라가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어휘가 어려워 이해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추천 도서 목록을 주셨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 내 경험은 특별한 강점이 될 거야. 점차 전문 용어들에 익숙해졌고 실습 시간에는 제 손재주가 빛났어요. 주사 놓는 연습, 혈압 측정, 환자 체위 변경 같은 실습에서 남다른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교수님도 칭찬해 주셨어요. 2학년 때 다문화 가정 지원 봉사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아이들을 만났어요. 특히 베트남에서 온 10살 소녀가 눈에 띄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안녕하세요도 못했어. 제가 말하자 소녀는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언니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됐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배우다 보니까 가능했어. 너도 할 수 있어. 매주 토요일 그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쳤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식 그대로요. 아이가 기억을 또박또박 쓸 때마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한글을 가르치는 일은 제가 받은 도움을 나누는 기분이었어요. 봉사 활동이 알려지면서 학교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한글은 단지 언어가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하게 해주는 다리예요. 제가 그 다리를 건넜듯이 다른 아이들도 건널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 인터뷰 기사가 실리고 지역 봉사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다문화 센터에서 강연을 부탁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저는 12살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마디도 한국어를 몰랐죠. 하지만 한글을 배우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다문화 가정 부모님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공감해 주셨어요. 3학년이 되어 병원에서 임상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첫 실습날 외국인 환자를 만났어요. 영어도 한국어도 못하는 그 환자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짓으로 안심시키며 천천히 설명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그분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리마는 환자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구나. 그건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재능이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아픔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힘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사회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가르치는 자, 돕는 자, 그리고 미래의 간호사로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종합병원에 취업한 저는 어느덧 한국에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힘들었지만 매 순간이 보람찼어요. 특히 외국인 환자들은 저를 볼 때 안도의 표정을 짓곤 했죠. 어느 날 병원 휴게실에서 동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리마, 한국 국적 신청해 볼 생각 없어? 그 질문이 저를 생각에 잠기게 했어요. 한국은 이미 제 마음의 고향이었지만 공식적으로 한국인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였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한 후 저는 귀화를 결심했어요. 서류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신원조회, 재직증명서, 재산증명서 등 수많은 서류가 필요했죠. 퇴근 후 매일 조금씩 준비했고 마침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귀화 면접 날짜가 정해졌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면접에서는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 역사에 대한 지식을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퇴근 후마다 한국사 책을 읽고 뉴스를 보며 시사 문제도 공부했어요. 면접 당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갈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했던 대답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긴장을 가라앉혔어요. 면접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정말 내 나라가 될 수도 있구나. 면접실에 들어서자 3명의 심사관이 앉아 있었어요. 첫 질문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떠셨나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처음 왔을 때의 어려움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질문에 저는 한글 창제에 대해 말했어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든 이야기가 제 경험과 겹쳐 특별하게 느껴졌다고요. 마지막 질문은 가장 중요했습니다. 당신은 왜 한국인이 되고 싶습니까? 심사관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고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말할 수 있고 한국을 사랑합니다. 제가 처음 이 나라에 왔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한글을 배우면서 조금씩 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한국인으로서 이 사회에 더 깊이 기여하고 싶습니다. 심사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면접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비로소 긴장이 풀려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몇 주는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우편함을 확인하고 퇴근길에는 연락이 왔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편지가 도착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귀하의 대한민국 국적 신청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기쁨, 감사, 그리고 뿌듯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당신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법적 지위 변화 이상의 의미였어요. 제 정체성과 소속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얻은 후 저는 마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받던 날 카드 속 리마 김이라는 이름을 보며 감격했어요. 제 첫 한국 이름이었죠. 외국인 등록증 대신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은 사소하지만 큰 변화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새 명찰을 받았어요.
김리마 간호사라고 적힌 명찰을 가슴에 달자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식구네. 수 간호사님이 다정하게 말씀하셨죠. 환자들도 달라진 제 명찰을 보고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이름도 있었네요. 라고 물으시는 할머니께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어요. 국적 취득 후 첫 추석, 고향에 가족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모임에 참석했어요. 이제는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입장이 되었죠. 그곳에서 만난 젊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저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여러분처럼 한국어 한마디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봄이 되자 지역 다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제안받았어요. 이주 여성들을 위한 의료정보 교실이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건강관리법과 병원 이용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던 여성들이 점차 마음을 열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제 과거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직장에서는 외국인 환자 전담 간호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제 경험과 언어 능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특히 중동 지역에서 온 환자들을 담당할 때 저는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세심하게 케어할 수 있었죠. 리마 선생님 덕분에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SNS에 병원 동료들과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모두 함께 웃고 있는 그 사진에 저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젠 저도 이 나라의 한 사람이에요.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어요. 그 게시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지역 신문에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신문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 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글을 배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듯이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간호사로서 그리고 한국 시민으로서 제 삶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제는 병원 내 다문화위원회 멤버로 활동하며 정책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안내 책자를 여러 언어로 제작하는 프로젝트도 제 제안으로 시작되었죠. 가끔 옛 학교에 방문해 후배들에게 강연도 합니다. 학생들은 제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질문도 많이 해요. 한국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끼게 합니다. 퇴근 후에는 시민 합창단에서 활동하며 한국 가곡도 배우고 있어요. 노래를 통해 더 깊은 한국어 표현을 배우는 것이 즐겁습니다. 처음엔 발음이 서툴러 망설였지만 이제는 자신감 있게 소리내어 노래합니다. 고향의 봄을 부를 때면 두 개의 고향을 가진 제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제 저는 완전한 한국인으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매 순간이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한글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생활 15년째, 저는 매일 아침 한국어 뉴스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어려웠던 시사 용어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신문의 사설도 무리 없이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한글은 제 삶에 깊숙이 뿌리내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책임 간호사가 되어 후배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올랐어요. 특히 다문화 배경을 가진 간호사 지망생들에게 멘토 역할을 자처합니다. 얼마 전 베트남 출신 간호학과 학생이 실습을 왔을 때 그 아이의 눈빛에서 예전의 저를 보았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게 되셨어요? 그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 글자 한 단어씩 꾸준히 배웠어.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언어를 사랑하게 되었지.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요즘은 제 경험을 책으로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한글로 찾은 나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입니다. 글을 쓰면서 과거를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께 연락드려 책 서문을 부탁드렸더니 기꺼이 응해주셨어요. 병원 로비에서는 종종 제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이들을 만납니다. 얼마 전에는 시리아에서 온 소녀가 어머니와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그 아이에게 저는 작은 노트를 선물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을 적어 주었어요. 이건 마법 같은 글자야. 이걸 배우면 내 마음을 말할 수 있게 될 거야. 소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도 저처럼 한글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가끔 고향 마을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면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여전히 분쟁이 계속되는 그곳을 떠나온 것은 슬픈 일이지만 한국에서 찾은 평화와 안정은 큰 축복이죠. 언젠가 평화가 오면 고향을 방문하고 싶어요. 그때는 한국어와 중동어를 모두 구사하는 제가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한글날이 되면 저는 특별한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날은 저에게 국경일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올해는 지역 도서관에서 열린 한글날 행사에 강연자로 초대받았습니다. 한글은 제게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제 마음을 전하게 해준 심장이에요.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들 중에는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어요. 제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어린 소녀가 다가와 질문했어요. 저도 외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도 이 글자 위에 써볼래요? 첫 걸음이 가장 어렵지만 그 한 걸음이 새로운 세상으로 이어진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더 익숙합니다. 고향의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그곳에서 배운 가치는 여전히 간직하고 있어요. 두 문화의 좋은 점을 융합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밤에 일기를 쓸 때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운이 좋았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를 만나게 되다니. 한글은 저에게 더 이상 외국어가 아닙니다. 이제는 제 생각과 감정을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제 마음의 언어가 되었어요. 한글 덕분에 저는 한국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한글에 가장 감사하는 점입니다. 받은 것을 다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니까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더 재밌고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